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 채널이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한 미국인인데 중국에 살고 있는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왜 자기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살고 있는지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 여자분이 말한 그리고 제가 경험한 중국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중국 광저우 쫑샨바루라는 데서 르완이라는 되게 옛날 도시예요. 옛날 지역이고 종로 같은 느낌, 그런 오래된 도시인데 거기서 한 2년을 살았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광저우 의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살았었어요. 2년간. 물론 한국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고 또 중국에서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했었어요. 객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2년간 살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와이프가 한국에 와서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중국에 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사실 저는 중국을 여행으로 처음 갔었어요. 제 친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행 삼아 갔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국에서 제 자전거 제조 사업을 했었어요. 제가 공장을 한 건 아니고 공장에 이제 OEM으로 맡겨가지고 저희 브랜드를 생산해서 한국에서 팔고 그랬었죠. 자전거 사업을 할 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냥 공장을 일본 에이전트가 저희가 일본이랑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오쏘바이크라는 업체랑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장을 통해서 저희 모델을 일부 생산을 했었던 거였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깨너머로 좀 경험을 하고 있었죠. 뭐 공장도 썼었고 그래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몰랐다라는 얘기는 제가 막상 중국에서 살아보고 난 뒤에 느꼈던 그런 겁니다. 나 진짜 중국을 몰랐구나 라는 거. 그리고 친구는 당시에 이제 한 8년 정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의류랑 화장품이랑 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 뭐 이런 걸 한국에다 좀 수출을 했었죠. 이렇게 저의 중국의 인연은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다가 이제 와이프를 만났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또 중국으로 가서 살면서 이제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경험을 아주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제가 거기서 유학을 한 건 아니라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유학생 출신의 그런 한국인들보다는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또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또 사장님들과 많이 만나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한 거죠. 일종의 비즈니스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완전히 다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 실제 중국은 너무나 다른 나라였어요. 미국인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미국도 거의 2년째 살고 있고 일본에서도 한 2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경험은 한 6년 정도가 되네요. 물론 다른 나라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달씩 산 나라들까지 하면은 한 7년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장기 체류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거의 관광객 수준이죠. 아무튼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은 뭐 그런 거였죠. 인신매매, 장기밀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살인 막 그런 것들 영화로만 보여줬던 미디어에서 봤던 인육 캡슐 뭐 이런 거 충격적인 것들만 알고 있었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굉장히 엽기범죄, 한국에도 엽기범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이지 그거를 뭐 일반화할 수는 당연히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튼 이 중국에 살고 있는 미국 여자 유튜버가 이제 말하는 중국에 살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안전. 맞아요. 중국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해요. 왜냐면 총기 소지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게 지하철역마다 개찰구마다 다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 스캔을 해요. 공항 보안 검색대 같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경찰들이 다 서 있고 검사를 해요. 한편으로 불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밤길
퇴근길에 자전거 타고 다녀도 괜찮다.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저희 친구랑 맨날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뭐 한국만큼 안전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엽기 범죄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자극적인 뉴스거리들로 막 도배가 되지만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와이프 말로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굉장히 친절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친절해. 저한테. 와이프보다 저한테 훨씬 더 친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편했습니다. 제 중국어도 그때는 하나도 못했었는데 거의 뭐 그냥 생존회화 정도밖에 못했었는데 굉장히 편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와이프가 많이 도와줬습니다만 그랬고 굉장히 안전하고 치안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두 번째로 든 거는 이제 마약. 그것도 뭐 안전이죠. 중국은 이제 아편 전쟁 때문에 마약으로 엄청 곤욕을 치렀던 나라기 때문에 엄청나게 처벌이 강도가 셉니다. 사형이에요. 그냥 마약 했다가는 마약 유통하다가 실제로 한국 사람들 사형당한 사람들 많아요. 한국 생각하고 마약 유통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사형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 미국인이니까 미국의 안 좋은 점들 있잖아요. 총기 사고 그리고 치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전, 총기, 마약 이거를 안전으로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하자고요. 첫 번째 이유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바로 편리함입니다. 중국이 엄청 발전했어요. 지금 아마 제가 작년에 갔었으니까 작년에 갔을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이제 고속철을 탔는데 고속철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 등급이 한 4개로 나눠지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오히려 한국 KTX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고속철 타면 그리고 전국 각지로 다 연결돼 있어요. 다 뚫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부모님 고향이 메이저우라는 소수민족이 사는 소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가면은 고속철로 한 2시간 반이었나? 그래서 비행기 가는 그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죠. 럭셔리하게. 그리고 뭐 공유 자전거 뭐 말할 것도 공유 자전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중국입니다. 모바이크라는 업체가 시작을 했었고 저와 제 친구도 이거 한국에서 하면 대박 나겠는데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은 사계절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저 방치되는 그 자전거들 다 망가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막 붐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아무도 돈을 벌지 못했죠. 한국 오히려 공유 킥보드가 좀 더 잘 됐죠. 공유 자전거보다. 아니면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중국에는 그 엄청났어요. 모바이크라는 첫 번째 업체는 뭐 파산하긴 했지만 뭐 그 외에 다른 업체들 굉장히 많아. 공유 자전거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뭐 중국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뭐 골드 색상 엄청나게 많은 공유 자전거들이 범람했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범람. 아무튼 굉장히 편해요. 중국이 교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한국같이 뭐 이렇게 미국처럼 뭐 다운타운과 주거지가 막 왕창 분리되어 있지 않고 중국도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상가들과 주거지가 굉장히 잘 뒤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배송도 중국이 엄청난 대륙이잖아요. 미국보다 넓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나 이틀이면 옵니다. 배송이 물류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리고 타오바오 오죽하니까 엄청 쌉니다. 세 번째 이유인데 저렴하다. 엄청 저렴해요. 저렴하다고 해서 여러분 품질이 그렇게 막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다 수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80% 이상의 제조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제품들을 굉장히 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의 이제 공산품에 비하면은 한 2배, 3배 비싸요. 왜냐면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난리가 났었죠. 축구 금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왜 싸게 사는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해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었죠. 한국의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잘하는 건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아무튼 간에 굉장히 싸요. 모든 게 진짜 모든 게 싸요. 수입 자동차 빼고는 다 쌉니다. 특히 뭐 이런 공산품 가전제품이나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음식도 엄청 쌉니다. 근데 쇼핑몰에 있는 그런 음식점도 비싸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정말 중국인들의 월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갈 사람은 가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거 빼고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 가는 음식점들은 진짜 저렴해요.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뭐 900원, 500원 막 이런 음식점들도 많고요. 진짜 학생들이 먹는 음식 그런 것들 면류 중에 또 면류 음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딤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도 플리광창이라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거기
11층에 이제 딤섬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와이프랑 그 딤섬, 따뜻한 두유랑 딤섬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먹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었어요. 배달 음식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광저우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요. 뭐 와이프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쁜 카페들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그런 개발하지 않은 것들이 정말 오래된 건물도 많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카페나 숙소로 바꿔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중국은 또 대기업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중소기업들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재미난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쫑션바루 동산 8로, 이제 이름도 종로, 진짜 종로네요. 종로 이름도. 오래된 그런 타운을 다 재개발해가지고 무슨 용칭팡이라고 이소룡 본가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타운을 전체 관광지로 개발한 곳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핫한 관광 명소가 됐는데, 저희가 살 때는 거기 이제 막 개발하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몇몇 와인바나 조금 핫한 힙한 그런 상점들, 무인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벌써 한 6, 7년 전이었는데 무인 편의점이 거기 있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제 중국에 가보지 않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굉장히 깨끗해요. 뭐 중국 더럽고 뭐 느리고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진짜로 1970년대 얘기지, 지금은 중국의 대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 서울 사람들 뺨치죠. 오히려 더 빠를 거예요. 굉장히 힙하고 마켓이 크기 때문에 온갖 수입품, 뭐 명품, 뭐 이런 것들, 명품 소비 엄청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쇼핑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편하다, 저렴하다, 안전하다,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미국인 여자가 또 한 가지 얘기한 건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저는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국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다 뭐 팔기 굉장히 좋아. 그리고 공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공장 가격을 다 꿰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뭐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냥 한국에 쇼핑몰만 열어서 마케팅만 할 줄 알면은 중국의 공장이랑 다이렉트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 할 때 의자 공동구매, 뭐 제 제품 공동구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물건도 없이, 한국에 재고도 없이 약간 구매대행, 공동 구매대행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공장이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면은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도 구매대행을 하는 거예요. 나름나름 하고 있죠. 구매대행이 일단 한국 재고가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굉장히 고마진 비즈니스 중에 하나죠. 저도 기회가 굉장히 많다, 특히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자분이 이제 취업 기회가 많다, 백인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기회가 많다 그랬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회가 많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도 예로 든 건데, 중국에 살면은 아시아 전체가 뒷마당이 된다. 다 여행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 아시아 컨트리 있잖아. 한국, 일본 다 너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한두 시간이면 가잖아요. 3시간 길면. 그러니까 여행하기 너무 좋죠. 저렴하게. 그래서 이렇게 부자처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제가 경험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만약에 미국에서 정말 일이 안 풀려가지고, 와이프도 잘 안 풀리고 저도 잘 안 풀려서 뭔가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면 저희는 한국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중국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미국에서 살 수 없게 된다, 그럴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그러면은 중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하는 건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어요. 오히려 옛날에 한류가 없어진 지 오래거든요,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유통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뭐 테무나 알리 뭐 이런 게 많지만, 좀 중고가 제품들은 알려지지 않은 좋은 브랜드의, 중국 내수 브랜드의 정말 좋은 제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알리나 테무 뭐 이런 걸 파는 거는 충동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 위주예요. 그렇죠? 뭐 끼케야 1000불 미만, 대부분 1000불 미만이죠. 그러니까 100만원, 한국 돈으로 인한 한 100에서 150만원 미만의 제품들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좀 비싼 제품들 있잖아요. 중국도 부자들이 사는 내수 제품들, 그런 것들 위주로 유통하면은 아직 저는 충분히 구매 대행 비즈니스도 그렇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너는 왜 안 하냐?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손을 놓지 않고. 왜냐면 저 미국 생활비를 그거로 거의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튜브도 조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 미국에서의 생활비는 제 구매 대행 비즈니스 그리고 수입 유통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VC가 꺼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살아내 있어요. 좀 이제 귀찮을 정도인데, 그 수입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귀찮을 정도지만 여기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이 꺼지지 않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사실 새로운 제품을 소싱해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팔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핸들링 하는 게 좀 귀찮아요. 사실 할 수는 있어요. 가능한데 이제 밤낮이 좀 뒤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첫 번째로. 그리고 좀 처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 물론 풀필먼트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저희도 한국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밤낮 바뀌는 게 가장 크죠, 저의 경우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아요. 특히 진상들 상대하는 거 너무 귀찮고, 또 뭐 구매 대행인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트집 잡아가지고 반품하고 막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참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유튜버, 미국인 중국 사는 미국 여자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고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경험을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한번 제 일본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구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80%가 구독하지 않고 보고 계세요. 제발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